자,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품목을 넓히면서요. 안 그래도 힘든 우리 K철강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뿐만이 아니죠. 철강 산업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저희가 K 석유화학을 봤는데 지금 K 철강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주가를 보면 모든 게 말해주는데 철강주, 화학주 정말 2년 가까이 힘들었잖아요. 지금 우리 K철강,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또 지금 현재 우리 산업 현주소 한번 보죠. 일단 철강 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특히 관세가 올라가면서 더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힘들었는데. 원래 힘들었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관세를 철강에 대해서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매기겠다 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에서 철강이 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 과잉 생산되는 물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철강 제품과 경쟁을 하면서 또 우리나라 뭐 자동차라든지 다른 조선이라든지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국산 싼 철강들을 수입해 오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축되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이랑 똑같네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굴기 2025를 하면서 모든 분야, 석유화학, 철강, 뭐 반도체 모든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캐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생산량을 굉장히 빨리 늘렸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방 정부의 흔히 말하는 성과 체계 같은 것도 반영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늘렸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우리가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수로서는 아무래도 건설 경기 침체, 건설을 하면은 철강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니까 철근 구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건설 경기가 이제 공사비 상승 이런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뭐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건물을 안 짓는다. 새로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철강 산업 자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관세가 많이 올라갔고 이게 하나의 큰 시발점이고 중국이 이제 제조업의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로 쓰던 철강 역시 많이 잠식하고 있다. 이 두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철강 수요, 국내 수요 자체가 좀 위축되는 건설 경기. 건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K철강도 K 석유화학이랑 유사합니다. 이 중국의 저가 물량 들어오면서 한번 충격 받았고요. 여기에 국내는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2차 충격 받고 3차 쐐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우리에게 준 건데 자, 교수님 문제는요. 지금 철강 알루미늄에는 50% 관세를 매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이 들어간 상품 우리가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자, 400여 가지를 규정을 해서 함량에 따라 관세를 추가로 매긴다. 여기 내용 보면 변압기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 엔진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우리 가전제품도 있고. 이건 단순히 K철강뿐만이 아니라 K산업 전체에 대한 악영향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이 들어간 수출품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변압기라든지 특히나 이제 냉장고도 사실은 이제 철강이나 들어가죠. 알루미늄 둘 다 들어가는 거고요. 뭐 화장품도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자동차 부품 모든 영향들에 대해서 모든 부품들에 사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 안 들어간 분야가 별로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제철하고 제강 산업 자체가 큰 영향을 받게 되고요. 통조림 캔도 포함됐더라고요. 알루미늄 캔이죠. 네. 이건 알루미늄 네. 캔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정 방식이 어떤 거냐면 결국 매출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 상품 한 개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 차지하는 원가가 있는데 매출에서 이 철강 알루미늄을 뺀 나머지 원가 부분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어떤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 철강의 어떠한 그러니까 비중이 한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9천만 원에 대해서는 15%, 나 철강 1,000만 원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붙이는 이런 형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같이 대형 철강을 생산하는 기업들만 아니라 화장품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흔히 말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엔진 뭐 싹 다죠. 네. 뭐 모든 포장재까지 모든 상품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품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냉장 냉동고,
화장품, 자동차 부품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트럭, 포크리프트 트럭 같은 트럭의 특수한 종류라든지 이제 뭐 엔진 부품, 변압기, 뭐 기타 에어컨 부품 뭐든지 굉장히 많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비중이 뭐 10% 수출 비중이 10% 이상 이런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가격 경쟁력에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대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부품들이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고 중소기업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지금 관세 부과,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그러한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우리 K철강,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가 그야말로 이제 쐐기를 박았는데요. 실제 수출 악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철강 수출 역성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관세가 마지막엔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실히 줄어들었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이 확실히 줄어든 부분. 예전에는 무관세 쿼터가 있었는데 무관세 쿼터 부분이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이 줄어든 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계 경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철강 수요란 것이 우리나라의 철강을 동남아라는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양상들인데 이들 나라에서도 사실 관세발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 자체가 조금 저하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미국 고유 관세가 우리나라 철강 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현지 생산 같은 것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현지 생산 늘린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가 생산한 철강량이 줄어들게 되고 해외에서 생산한 철강량이 늘어들게 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좀 줄어드는 이런 양상들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 산업인데 수출 늘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산업적인 요인이라든지 세계 경기적인 요인, 관세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철강에는 역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미 수출은 오히려 이게 시작이고 더 줄어들 것이다, 더 급감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해법이 뭡니까? 우리가 다 또 미국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미국을 대처할 만한 또 시장 찾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수출 미국에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일본에도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쪽에 또 사실 같은 문제들이죠. 동남아시아나 일본 역시 자국 내에서 이제 철강 산업들 육성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또 과잉 공급이 문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뭐 수출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수출 다변화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상당 부분 다변화가 되어 있고 특히나 EU 같은 경우에 수출 늘리려고 해도 EU는 또 탄소 문제가 있죠. 탄소 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해외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가 되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업 단위에서 생각하고 국가 경제 안보적인 차원의 내용이 좀 다르게 되는데 국가 경제 안보 차원의 내용에서는 철강 산업이 군사도 중요하고 방산도 중요하고 그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것을 수출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상황들인데 그렇죠. 꼭 있어야 될 산업이죠. 철강은요. 예.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도 포화가 되어 있는 상태고 미국은 관세발로 또 막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 생산하면은 단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수출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옮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겨가지고 특히 최근에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현대제철과 같이 포스코가 그렇죠. 미국에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생산 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의 신일본 제철이 그렇게 또 막대한 돈을 들이고 또 US 스틸을 뭐 투자한지 인수인지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또 미국으로 갔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내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내수, 특히 건설 경기가 워낙 침체돼서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더 싼 가격, 중국산, 일본산, 우리나라 건설사들도 우리 철강을 안 씁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짓는데 오히려 중국산을 많이 쓴다고요? 이러면 더 우리에겐 힘든 국면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이미 이야기하신 것처럼 건설 부분이 있고요. 건설 부분도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도 중국의 생산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중국제. 중국에 쓴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아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급 과다기 때문에 물건을 밀어내게 할 인센티브를 굉장히 세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의 중국 제품들이 한국 철강으로 한국의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들은 사실 우리나라 조선 같은 조선업이 사실 철강을 굉장히 많이 쓰는 업체,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그렇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그냥 일반적인 철판 같은 것들은 사서 쓰는 게 싸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철강 제품보다 중국에 수입해온 것이 싸기 때문에 후판 같은 것들을 한국 걸 쓰지 않고 중국 걸 많이 수입해와서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년 급증한 중국산 후판 수입량이라고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조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후판이 많이 필요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는데 그것들을 우리나라에서 포스코가 만드는 걸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드는 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워낙 가격 경쟁력이 좋기 때문에 중국산 후판을 늘렸다. 그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물건을 만들 때는 원가라는 게 정해져 있고 수익 흔히 말하는 판매가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가를 낮추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중국산 후판하고 우리나라에 생산한 철강 후판의 가격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선 입장에서도 국내산을 안 쓰고 중국산을 쓴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내수 건설 경기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안 좋은 건설 경기 역시 외산 쓰고. 외산 쓰고 중국산을 많이 쓰고 조선 굉장히 산업이 좋았지만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앞서 우리 이종환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철강 산업은 한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좀 어느 정도 보호를 좀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산업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명 K스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K스틸법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나요? 아무래도 K스틸법은 그 국가 기관 산업이 철강 산업인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주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철강 산업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EU 시장 같은 데 좀 진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탄소 중립 연구 개발 같은 것들 지원해서 탄소 중립에 대해서 가는 것들 기술들 사실 철강이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의 한 14%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거든요. 왜냐하면 이 철강 공정 과정에서 석탄을 떼야만 흔히 말하는 강의 불순물들을 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고로 말씀하시는 거죠. 고로. 고로 같은 걸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느는데 이것을 전기로로 그러니까 친환경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철강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전기로 개발에 쓴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허가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간소화해서 녹색 철강 우리가 미래에는 녹색 철강이 중심이 될 거기 때문에 녹색 철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내 보호 조치를 위해서 어떻게 보자라면 원산지 규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들이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고요. 이게 싸게 오는 것들이 또 부적합한 것들이 많거든요. 품질 관리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적합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통해서 이게 싼 것이 실제 싼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하는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철강이라는 것이 국가 기관 산업이고 이 국가 기관 산업이 없으면 산업에 철이 없다는 것은 피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국내 생산에서 피가 없다는 이야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 산업으로 인식하고 미래의 녹색 철강이라든지 어떠한 수입할 때 이제 규제 같은 것들을 강화해서 철강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 혹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정치권과 정부, 당정이 K스틸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하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특히 철강 산업에 대한 전기료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을 좀 추가로 더 넣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고로를 흔히 말해 석탄을 떼서 흔히 이물질 제거하는 고로를 전기료로 바꾸려 그러면 산업용 전기료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로보다 석탄은 굉장히 잘 타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는 게 너무나 쉬운데 전기료로 하면은 이 효율성이 또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고로보다 전기료로 하면은 이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온도를 올리는 데 있어서도 좀 더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전기료를 좀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전기료 자체를 흔히 말하는 원자력 수준, 그러니까 원자력 에너지 최저 단가로 유지를 하면서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렇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탄소 철강으로 가려면 예, 저탄소 철강으로 가려고 그러면 전기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전기료를 쓰는데 전기료 흔히 말하는 전기 요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면은 전기료를 통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원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요새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를 중심으로 전기료가 좀 올라갈 것이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막고 어떻게 보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전기 흔히 말하는 친환경 철강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죠. 우리나라 역시 좀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수입해오는 철강들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결국은 그쪽에서 공급 과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관세를 붙이면서 우리나라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친환경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료 같은 것들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극적인, 그러니까 비교적 아니면 불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덤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보조금이 너무 많다는 상황을 지적하고 관세를 적극적으로 붙이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방금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K스틸법은 또 스틸법인데 단기적으로 좀 놓고 보면 중국의 후판, 또 일본의 열연 강판, 이게 값싸고 나름 또 경쟁력이 있으니까 싹 다 우리 철강을 잡아먹고 있어서 일본산, 중국산에 우리도 반덤핑 관세 왜 안 때리냐, 왜 안 매기냐, 좀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좀 강력하게 할 수는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란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간의 네.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관세를 붙였다간 보복 관세도 이슈가 있거든요. 보복 관세란 것은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수입할 때 또 관세가 붙이게 되면은 철강 산업은 살아날 수 있지만 다른 산업은 또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이고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네. 이 철강 산업은 당연히 보호가 되겠지만 다른 산업에 파급되는 효과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보조금을 지나치게 지급해서 다른 나라의 시장에 그러니까 잠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서 관세를 좀 붙일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워낙 철강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이고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 역시 점차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K 석유화학 할 때도 스페셜티라고 하죠. 고부가가치 이제 석유화학 제품으로 전환해야 된다. 철강도 지금 비슷한 숙제입니다. 저탄소 철강, 또 친환경 철강, 수소 환원 제철. 이런 새로운 기술들로 미군도 이쪽으로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K 철강도 좀 일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 친환경 철강은요? 아무래도 친환경 철강을 하려 그러면 에너지 자원이 좋아야 되는데 한국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전환 속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전기로니까. 예, 전기로로 해야 되고 전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소를 바꾼다는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친환경 전환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우리나라에 생산한 것들이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로 같은 것들을 좀 바꾸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또 그래서 대미 공동 투자를 한다든지 고부가 가치, 그러니까 철강 역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가 제품들은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는 것이고 고부가 가치, 우리나라 조선에서 LNG선을 만든 듯이 철강 역시 망간을 섞은 이런 저건 뭡니까? 극저온용? 포스코가 하는 저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그 품질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품질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극저온용 고망간 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철의 다량의 망간, 우리가 MNC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 망간이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기계적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망간 같은 걸 섞어서 이렇게 만든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품질을 좋게 만드는데 이 기본 철강에 망간 같은 재료를 섞으면서 어느 지점에도 온도가 낮든 높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굉장히 고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이런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료 부담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원가 경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상은 이게 에너지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철강을 바탕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조금 더 진출하려는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이야기해 줬지만 아예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또 이제 뭐 저탄소 철강, 수소환원 제철을 하려고 하고 동국 CM은 이제 컬러 위주로 다는 또 이렇게 좀 각각 탈출구는 찾고 있습니다만 이제 워낙 큰 시장에서 중국산, 일본산의 공격이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듭니다. 자 이제 해법과 마지막 비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K철강 우리에게는 쇳물의 기적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까지 앞으로 힘든 국면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민간 기업들 어떻게 좀 힘을 모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안보관의 어떤 정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석유화학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석유화학보다 사실 철강이 더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거든요. 방산도 여기서 출발하죠. 예, 방산이 여기 출발하고 혹시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게 되면은 철강을 우리나라에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 철강 산업이 국가 어떻게 보면 기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루미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분야들은 우리나라 제품들,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 만들 때 철로만 만드는 것들이 아니고 다 섞어서 만드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품질을 좋게 하려 그러면 남들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 그러면 이게 섞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우리가 재료가 되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 산업으로 인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이것이 국제 경제적인 관계, 이게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한 이런 성격을 지닌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이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제관에 있어서 철강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것을 공표하게 되면은 이 산업은 지켜야 된다고 공표하게 되면 아까 관세 이슈도 조금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 기간 산업이 무너지면은 뭐 전쟁 같은 데 우리가 대비할 수가 없으니까 덤핑 관세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물론 이제 외교 간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체계 안에서 북한과의 전쟁 또 양안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 역할 같은 고려하면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변을 하면서 관세 정책 같은 것들도 조금 손봐야 될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가 경쟁의 문제인데 결국은 철강 역시 제조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세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전기 요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한국의 철강 산업이 고사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소 환원 제철로 못 간다. 친환경으로. 아예 이제 전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거 뗄 수가 없게 흔히 말하는 지금 그러니까 열이 나야 전기로를 돌린다고요. 전기로를 돌릴 수 그러니까 열이 나야 모든 제철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시작 자체가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전기료 이슈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지 않나. 결국은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 기관 산업을 인정하고 약간의 보조금이지만 전기료 같은 것들을 낮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외국보다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춰주겠다.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가면서 아마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친환경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뭐 철강 산업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